학생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첫 번째로 캠퍼스 프랑스에서 면접을 보고 또 기숙사를 잡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와서도 정말 잘 쓰는 아이템들을 알려드리자면 오기 전에는 가서 왕 따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두 번째, 이제 교환을 오기 전과 후로 제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Q&A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학교 커뮤니티에서 이제 질문을 받아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프랑스에 산 지도 벌써 2달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교환 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챕터, 바로 교환 준비입니다. 이 준비 과정은 저희 학교인 숙명여대 기준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어떤 어학 시험으로 응시를 했고 그리고 점수와 준비 기간 정도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기관 토플로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토플 준비를 했었고 사실 시험도 한번 쳤었어요. 그런데 기관 토플 점수를 환산했을 때 토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길래 그래서 저는 기관 토플을 선택했습니다. 기관 토플 점수는 이 밑에다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관 토플은 오랜 시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짧게 한 2주 정도 빡세게 기출문제를 풀었고요. 특히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일단 문법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간 토플 하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기출문제 검색해보면 기출문제집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중에 아무거나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제 영어 강의를 들었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숙명여대에서는 이제 영어 원어 강의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면 가산점을 조금씩 주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본 전공이 영어 영문 학과이다 보니까 연강을 3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연강은 가산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혹시나 못 들으셨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학생 준비 과정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원 과정부터 말씀드리자면 1월 24일에 기간 토플을 받고 2월 5일에 지원서를 작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3월 7일에 합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자에 관련된 일정이 되게 잡기가 어렵다라고 들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입학 허가서를 받자마자 캠퍼스 프랑스 면접을 잡았어요. 프랑스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첫 번째로 캠퍼스 프랑스에서 면접을 보고 두 번째로 대사관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5월 28일에 캠퍼스 프랑스 면접을 봤고요. 그다음 6월 17일에 대사관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한 편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권 예매를 했는데요. 항공권 예매는 7월 초에 했는데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는 편은 피네어 경유가 있는 항공기로 예매를 했고요. 오는 편은 티웨이 직항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일정상 12월에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7월에 잡으면서 가는 편, 오는 편 두 가지 다 예매를 했어요. 뭐 160 정도의 예매를 했는데 경유가 있는데도 비싸게 한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다른 분들의 빅데이터도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8월 24일이 출국이었는데요. 그래서 8월 한 달간은 정말 기숙사와 사투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를 잡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 과정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8월 달 동안 그 외에도 뭐 레볼루트 현지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숙사 전기 계약도 해야 되고요. 통신사도 알아봐야 되고 짐 챙기기 등등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조금씩 알아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 준비해가면 좋은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와서도 정말 잘 쓰는 아이템들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접이식 커피포트. 너무너무 좋습니다. 간단하게 뭐 커피를 해먹거나 아니면 컵라면을 끓여 먹거나 할 때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저 세트. 진짜 필수. 젓가락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수저 세트 꼭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행용 배낭. 조금 사이즈가 큰 배낭 있죠. 저는 사실 배낭을 따로 챙기진 않았는데 주변 국가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수화물을 추가하려니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꼭 배낭을 하나 들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빨래망을 많이 들고 오실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팔긴 파는데 조금 비싸요. 그 다음에 블럭국 같은 한식 아이템들은 당연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햇반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블럭국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챕터는 교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점들이나 도움될 만한 것들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바로 겨울옷 어떻게 하셨나요? 입니다. 저는 옷을 정말 많이 챙겨왔어요. 왜냐면 저는 입국 전에 따로 여행이 없었어가지고 바로 기숙사로 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캐리어를 2개를 챙겨왔습니다.
큰 28인치 하나와 24인치쯤 되는 캐리어 이렇게 두 개를 챙겨왔는데요. 그래서 코트, 패딩, 자켓 하나씩 다 챙겼고요. 여름 상의, 여름 하의, 겨울 상의, 겨울 하의 해서 10벌씩은 챙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챙겨올 필요가 없는 게 생각보다 와서 옷을 정말 많이 사게 되고요. 난 막상 와보니까 여기서 입은 옷들을 대부분 버리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돌려 입으면 한국 가서 정말 입기 싫어지고 그 대신 속옷과 양말은 많이 챙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세탁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세탁을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래를 쌓아놓고 돌리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학점 인정인데요. 저는 사실 이미 들은 과목들이랑 겹치는 게 너무 많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학점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거의 포기를 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는 교환 오면서 학점을 딱히 채울 생각을 안 하고 혹시나 졸업이 급하신 분들은 꼭 이런 점도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기숙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기숙사 구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했죠. 사실 원래는 프랑스 국립기숙사인 크루스가 있지만 붙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특히 한 학기만 오신다면 기숙사를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르아브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튜터가 기숙사를 많이 소개해 주는데요. 그 외에도 본인이 정말 많이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기숙사들이 한 학기 교환 학생들을 잘 받아주지 않아요. 저희는 기숙사를 8월부터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뭐 오달리스, 스튜던트 팩토리, TNT 캠퍼스 등등의 기숙사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정말 다 반려당했고 그래서 기숙사 찾을 때 최대한 빨리 기숙사들의 이메일을 쫙 돌리는 게 좋고요.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는 UXCO인데요. 학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도보로 넉넉하게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대신 신축이라서 정말 깨끗하고 심지어 제 방은 첫 입주자가 저인 것 같아요. 물론 제 추측이지만 그래서 아주 깨끗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월세만큼 보증금을 냈고요. 그리고 한 달에 이제 495유로 1인 1실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숙사 소개 영상도 꼭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MBTI가 정말 대문자 I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새 학기 때 새 친구에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기 전에는 막 가서 왕따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교환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환학생 대상으로만 열리는 수업들도 필수 참여해야 되는 수업들이 많아서 그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야외 수업도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이 대부분 다들 오픈 마인드로 오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 거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언어 사용 환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학교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해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과는 이제 영문과 교수님들이 아니신 이상 영어를 막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프랑스어가 없으면 못 산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프랑스어를 해오시면 정말 삶의 질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 네, 저는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특히나 더 영어를 다들 못해요. 뭐 우체국에 간다, 마트에 간다, 완전한 영어로 소통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기관에 갈 때는 프랑스어를 따로 챗GPT로 공부를 해가서 써먹는 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챕터, 프랑스에 대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르아브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장단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큰 이유는 없고요. 프랑스를 적은 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유럽 여행을 했을 때 프랑스가 제 최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낭만을 찾아서 프랑스로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실 르아브르로 적은 거는 그냥 점수가 안정권인 학교를 적었어요. 저는 교환학생 올 때 첫 목적이 어떤 나라를 갈지보다는 교환학생을 가는 것 자체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어서 학교를 크게 상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르아브르의 장점은 일단 바다가 있어요. 물론 겨울학기에 온다면 바다를 즐기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노르망디를 사실 여행으로 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거든요. 근데 옹플레르, 에트르타, 루앙 등등 주변에 갈 만한 관광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르아브르는 이제 시골이 정말 시골이라서 도시가 정말 여유롭고 물가도 파리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치안 걱정도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객은 거의 없고 동양인들도 파리보다 훨씬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단점이고요. 그리고 심심합니다.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점은 르아브르는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겨울이 될수록 특히나 더 심해져가지고 점점 우울해져가는 도시예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면 이제 무조건 파리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조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 4번째는 마인드셋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질문도 받기도 했지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환을 오기 전에 내가 무슨 목적으로 교환을 오는지 잘 생각해보고 오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로망이기도 했는데 이제 크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본가에 살기 때문에 자취를 해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자취를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여유롭기 때문에 졸업 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저는 교환을 오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제 교환을 오기 전과 후로 제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환을 오기 전에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환을 오게 되면서 뭐 비자나 기숙사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스스로 경험치가 쌓이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다사다난한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유로운 유럽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도 너무 성급하지 않게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언젠간 해결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던 한국의 좋고 나쁜 특성들이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뭐 쿠팡, 로켓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배달의 민족 등등 이게 사실 엄청난 편리성인데 막상 한국에 살 땐 그렇게 크게 와닿는다는 느낌은 느끼지 못했거든요. 해외로 나와보니까 그런 것들의 장점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시선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부로 느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정립하는 게 좋아서 그게 바로 교환학생을 결심한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사실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그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와서 이제 소중한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여기 평생 남을 행복한 추억들도 많이 만들고 갈 수 있어서 절대 후회되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정말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부디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